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면 이것은 실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붕괴는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종종 가장 밝은 새벽을 예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실직, 이별,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단순히 삶이 의미를 잃었다는 느낌이든 융은 이런 경험들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변화의 문턱, 성장의 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서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혼돈의 순간들을 어떻게 변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방법,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있지 않으며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칼 융은 20세기 초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가장 촉망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정신과 무의식에 대해 프로이트와는 다른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며 분석 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파를 세웠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과 충동의 저장소로 보았다면 융은 무의식이 단순한 개인적 억압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지혜와 영성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심리학이 단순히 임상적인 치료를 넘어 인류의 신화 종교 철학 그리고 문화까지 아우르게 된 이유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융은 이 개성화 과정이 종종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위기를 통해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성화는 우리가 이전에 알던 오래된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융은 이 과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를 치유와 온전함으로 이끄는 스스로의 지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융은 삶의 위기를 단순한 불행이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위기를 내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질서가 무너질 때만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어떤 상황이 극단에 달했을 때 그 반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가장 깊은 절망이 새로운 희망을 낳으며 가장 큰 붕괴가 가장 큰 재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융은 인간 정신이 항상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무의식은 그 반대 방향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혼돈은 결코 무작위적인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깊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삶의 패턴과 구조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새로운 패턴과 가능성들이 나타날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신뢰하고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용기를 줍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었고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융의 이론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억압된 기억으로 이루어진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의식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적 유산의 깊은 층을 의미합니다. 융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 집단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인간의 정신이 연결된 거대하고 시대를 초월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이에 이 집단 무의식은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수많은 문화가 홍수, 창조 신화, 영웅의 여정과 같은 비슷한 신화적 모티브를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 집단 무의식 속에 공통된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 개개인이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과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경험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패턴들을 원형, 아크타입스이라고 부릅니다. 원형은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선천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와 심상들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과 사고의 틀을 형성합니다. 융은 여러 원형들을 식별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사기꾼 원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 감정, 그리고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위대한 영웅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감동받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영웅 원형이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무의식적인 역할도 각각의 원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융은 원형이 단순히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 역동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K-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들도 이러한 원형의 현대적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형은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왜 특정한 문화적 가치나 행동 패턴을 공유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내면의 갈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 외에 수많은 원형들이 무의식 속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혼돈의 시기에 자신이 겪는 고통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경험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원형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해독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형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칼융의 이론에서 그림자 섀도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인하거나 억압한 자신의 모든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 분노, 질투, 탐욕, 게으름,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충동적인 욕망들이 모두 그림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대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고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은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작동하며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것은 꿈이나 무의식적 행동 또는 타인에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의 힘은 종종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타인에 대한 강렬한 비난이나 편견으로 표출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를 지나치게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안에 숨겨놓은 어떤 측면을 그 사람에게서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외부의 타인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화해가 치유와 온전함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기 인식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와의 통합은 내면의 어두운 면과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 안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인식하고 이를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로 전환하거나 그림자 안에 있는 경쟁심을 생산적인 노력의 동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는 이 그림자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억압되었던 그림자가 표면으로 올라와 우리의 삶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원초적인 힘과 지혜를 발견하고 더욱 강력하고 온전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융에게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성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어두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할 때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더 이상 외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칼융의 이론은 인간 정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아 외에도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중요한 원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뭇는 우리의 성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반대성의 특성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와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보편적인 심리적 구조입니다. 남성은 아니마를 통해 자신의 감성 직관, 연민과 같은 특성을, 여성은 아니무스를 통해 자신의 논리 주장, 의지력과 같은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내면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균형 잡히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또한 우리가 타인,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외부의 인물에게 투사하며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바로 그 예입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이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페르소나, 파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며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가 착용하는 사회적 가면을 뜻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의 페르소나를, 가족과 있을 때는 헌신적인 부모의 페르소나를, 친구들과 있을 때는 유쾌한 친구의 페르소나를 사용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에 너무 동일시되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내면의 깊은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종종 삶의 위기가 이 페르소나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지위를 상실할 때 우리가 의존해 왔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절망적인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결국은 축복이 되는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고 더욱 통합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페르소나와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따를 수 있게 돕습니다. 융의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요로운지 보여줍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단순히 쿠아쿠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여전히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사회적 기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정체성 혼란 불안, 그리고 소진 번아웃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내면의 나침반을 찾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융의 개념 중 페르소나, 파소나는 이러한 현대인의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착용하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삶의 페르소나를 착용하고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항상 긍정적인 직원의 가면을 씁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발생합니다. 페르소나에 너무 동일시되면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 깊은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삶의 위기, 예를 들어 실직이나 관계의 단절은 바로 이 페르소나를 산산조각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따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그림자 샤도우 개념은 현대인들의 불안과 우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한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만성적인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분노 혹은
깊은 무기력함과 같은 형태로 표출됩니다. 이는 마치 내면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나를 보아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온전함과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정직하고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과 깊이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개성화는 단순히 자기 개발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 즉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혼돈과 위기는 이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 앙일레, 그것은 오래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를 탄신시키는 과정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용기를 줍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게 돕습니다. 칼융의 심리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의 시기를 겪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융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삶의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지혜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융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 생명이 시작되듯 우리의 오래된 자아가 무너져야만 더욱 강하고 온전한 자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주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감이 아니라 자신과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신뢰하는 깊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는 종종 우리가 억압해왔던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때입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원초적인 힘과 잠재력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온전한 그림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분노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 우리를 치유와 온전함으로 이끄는 깊은 지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지혜는 꿈이나 직관 혹은 우연의 일치, 동시성과 같은 무의식의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외부의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지형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지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융은 진정한 만족이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재해석할 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얻고 더욱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칼 융의 깊은 통찰은 특히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더욱 의미 있고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성공적인 결혼,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은 성공적인 삶의 핵심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외적인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장은 종종 불편함과 혼란을 수반하며 기존의 구조와 질서가 무너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단순한 불행이나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혼돈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무시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삶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은 사람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혼돈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융의 노화 보내기의 예술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특히 큰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아 보내기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더 나아가 융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개념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경향과도 관련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면의 갈등과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우리가 집단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찾아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결국 융의 심리학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적인 성공과 안정성만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깊은 힘과 지혜를 발견하고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붕괴는 끝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의 전령으로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면했던 그림자를 마주하고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결국에는 개성화라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영웅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융의 심리학이 단순히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던 우리가 위기라는 문턱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융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당신을 치유하고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꿈이나 직관 때로는 고통스러운 혼돈의 감정을 통해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래된 것을 놓아주고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미지의 길을 따라 걸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지혜가 담긴 집단 무의식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아름다운 재탄생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